얼음 속에 코만 내밀고 있는 악어를 발견했다면 죽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악어의 천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호수가 꽁꽁 얼어붙을 때 악어는 코만 물 밖으로 내밀고 있는데요. 마치 자연이 만든 스노클처럼 말이죠. 놀랍게도 악어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는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추위가 심해지면 신진대사를 최대한 낮춰서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합니다. 거의 동면 상태로 들어가 천천히 호흡하면서 봄이 올 때까지 버틴다고 하네요. 다른 물고기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괴한 생물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이름은 칠성장어인데요. 뱀파이어 핏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입 속에는 수백 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빼곡하게 나 있는데요. 이 이빨들로 다른 물고기에 달라붙어서 피를 쭉쭉 빨아먹으며 희생자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과학자들에 따르면 칠성장어는 무려 3억 6천만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했다고 하네요. 코끼리에게 바나나를 주면 바로 입을 벌려 맛있게 먹어치우지만 딱딱한 코코넛을 던져주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발로 밟아서 깨려고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땅이 부드러워서 코코넛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녀석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코끼리는 코코넛을 코로 들어 올린 뒤 나무 앞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놀랍게도 단단한 나무 기둥에 코코넛을 힘껏 눌러대기 시작하는데요.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코코넛이 깨지면서 마침내 성공합니다. 동물의 지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나요? 지붕 철거를 왜 이렇게 하냐고. 비용 상관없이 오늘 안으로 지붕 공사를 끝내달라는 긴급 요청을 받은 공사팀장이 모든 동료 기술자들을 총동원했는데요. 먼저 낡은 OSB 합판을 빠르게 교체하고 펠트 방수 시트를 빈틈없이 깔아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놀랍게도 지붕 여러 곳에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됩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처마에서부터 아래에서 위로 아스팔트 싱글을 겹쳐가며 시공하는데요. 지붕 가장자리에는 금속 트림을 설치해 빗물이 처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완벽히 차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붕 꼭대기는 리지캡 싱글로 양쪽에서 올라온 싱글을 덮어 마무리하는데요. 인해 전술로 며칠은 걸릴 작업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립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진 전통 기술과 완벽한 팀워크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모습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의사가 입안 가득 흰색 물질을 채워 넣더니 수십 분 동안 꼼짝 말고 참으라고 하는데요. 억지로 떼어낸 이것의 정체는 바로 치아 본뜨기용 실리콘입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은 교정 장치를 달기 전 치아 배열과 물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 단계인데요. 와이어를 치아에 고정하고 나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치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먹을 수 있는 건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뿐인데요. 음식물 찌꺼기가 끼는 불쾌함은 물론 와이어에 쓸려 생기는 구내염까지 감내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달 병원을 찾아 와이어를 더 세게 조이고 이 모든 고통을 1년 이상 견뎌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120점짜리 완벽한 미소입니다. 도쿄 한복판에 갑자기 나타난 4m 높이의 거대한 코카콜라 자동 판매기가 화제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콜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엔 숨겨진 함정이 있었습니다. 무료 콜라를 받으려면 무려 3m 높이에 달린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요. 게다가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어떤 도구도 사용할 수 없다는 빡빡한 규칙까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도전에 나섰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아 성공한 사람은 고작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코카콜라가 의도한 것이었는데요. 챌린지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점점 콜라가 간절해졌고 결국 참다 못해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콜라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변 가게들의 콜라는 순식간에 돈이 나버렸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눈동자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한나 스토킹은 세상에서 극소수만 가진 의식적 동공조절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편집이나 트릭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능력이지만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지만 극소수는 뇌로 자율신경을 직접 제어해서 눈동자 근육을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 공구가 더 오래 쓸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 남성이 새 망치와 1960년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망치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새 망치를 프레스기에 넣자 찌그러지기 전까지 무려 80톤의 압력을 버텨냈습니다. 놀랍게도 오래된 망치는 50톤에서도 끄떡없었고 압력이 100톤까지 올라가자 오히려 프레스기가 막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옛날 공구들은 대부분 불순물이 거의 없는 고밀도 철을 사용했고 게다가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두들겨서 단조했기 때문에 요즘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는 공구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슥슥 붓을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리는 사람은 인형입니다. 사람도 그리기 힘든 복잡한 그림을 인형이 직접 그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은 쿠바 출신의 인형극 전문가 빅터 아리오사인데요. 전통적인 마리오네트 기술과 현대 회화를 결합하여 모리오넷이라는 독특한 예술 형식을 창조했습니다. 먼저 인형의 팔에 붓을 고정하고 정교 한 줄 조작을 통해 인형이 직접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거리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이 퍼포먼스는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마치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섬세하게 붓을 움직이며 한 땀 한 땀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 퍼포먼스가 거리 예술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멕시코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빅터는 전통 예술과 현대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 남성이 1년 동안 마신 맥주병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전문가급 용접 실력으로 만든 뼈대의 맥주병들을 하나씩 단단하게 붙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꼭대기에는 투명한 맥주병 8개를 마치 별처럼 빛나도록 연결해줍니다. 완성된 작품이 너무 무거워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서 거대한 트랙터를 동원해 정원까지 이동시키는데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병 하나하나에 전기선을 연결하고 전원을 켜는 순간 무려 3m가 넘는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빛과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동물 가죽을 물에 푹 불리면 놀라운 변신이 시작됩니다. 가죽이 부드러워진 후 만들어지는 것을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요. 먼저 가죽에 붙은 털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남아있는 지방까지 문질러 벗겨내면 표면이 매끈해집니다. 이제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커다란 솥에 넣고 장시간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조각들이 푹 익으면서 내부의 진액이 모두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진액 속에는 콜라겐이 가득 들어있어 다시 한번 가열해서 걸쭉한 젤 상태가 될 때까지 졸여줍니다. 완성된 젤을 트레에 부어 자연 건조시키면 단단하게 굳으면서 작은 조각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무려 20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보양식입니다. 먹는 순간 온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이 도전하는 게임은 성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게임 규칙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모양에 맞춰 손을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데요. 보기엔 너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성공하려면 오직 모양에만 집중해야 하고 한순간도 긴장을 풀어선 안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을까요? 이 남자 동네에서 순돌이 아빠로 불리는데요. 뭐든 하고 싶은 건 뚝딱 만들어버립니다. 먼저 버려진 팔레트로 틀을 만들어주고 사이에 판재를 끼워 튼튼하게 고정해주는데요. 주변에는 지지대를 세워 이중으로 튼튼하게 잡아주죠. 다음은 계단틀을 세워주고 디딤판을 올려서 고정해줍니다. 내친 김에 판재를 깔아 휴식 공간도 만들어주는데요. 토치로 그을려 내구성을 높여주면 큰 작업 끝났습니다. 동네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방수포를 가지고 와 꼼꼼하게 깔아주고 비닐을 덮고 고정해주면 모든 작업은 끝인데요. 이제 물을 채워주면 앞마당 수영장이 완성됩니다. 이 경치의 수영장이면 고급 호텔 수영장 부럽지 않겠네요. 특이하게 생긴 이 가위는 스위스에서 발명된 주방계의 신인이라는데요. 놀랍게도 이 가위의 비밀은 날 부분에 나이프와 도마가 함께 장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손잡이를 빠르게 움직이면 단단한 재료도 순식간에 동그랗게 써는데요. 세로와 가로로 번갈아 가며 자르면 샐러드용 깍둑 썰기까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커다란 파인애플도 한 번에 잘라낼 만큼 강력한 절삭력을 자랑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날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결 모양 날로 바꾸면 감자를 썰어 프렌치 프라이 모양까지 만들 수 있는데요. 이 혁신적인 가위의 가격은 하나로 약 45만 원 정도입니다. 대나무 바구니에 페트병을 매달고 날계란을 넣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용도일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동남아시아에서 수백 년간 사용된 전통 물고기 포획 장치입니다. 계란의 노란빛과 비린 냄새가 물고기를 강력하게 유인하게 되는데요. 병 아래쪽은 미끼를 달아 큰 육식성 물고기를 잡기 위한 이중 트랩입니다. 좁은 입구 때문에 한번 들어온 물고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갇히게 되는데요. 이 방법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며 값비싼 장비 없이도 효과적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친환경 전통 어법입니다. 꽝꽝 손바닥으로 빨간 기계를 찍는 소리와 함께 종이 티켓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곳은 21세기인 지금도 100년 전 방식을 고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벨라루스의 지하철 개찰구인데요. 손으로 직접 꽉 눌러서 티켓에 구멍을 뚫는 수동식 방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티켓에 구멍을 뚫어서 중복 사용을 완벽하게 막아주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고장이 거의 없고 유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수억 원을 들여 최신 전자 개찰구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손으로 하루 종일 걸리던 연마 작업이 10분 만에 끝납니다. 수작업으로 금속 부품 하나를 매끄럽게 만들려면 최소 2에서 3시간이 걸리지만 이 기기를 사용하면 단 10분 안에 수십 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데요. 마그네틱 피니싱 머신이라 불리는 이 장치는 인건비를 90% 이상 줄여주는 제조업계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장치 아래쪽에 있는 모터가 강력한 자석을 빠르게 돌리면서 용기 안의 핀들을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게 만들어 금속 표면에 부딪히면서 연마하는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전기세는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고 고장도 거의 나지 않아 유지비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작은 공장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가격대라 요즘 소규모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필수 장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한 학생이 교실에서 볼펜을 벽에 문지르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볼펜이 벽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클립부터 볼펜 뚜껑까지 중력을 무시하고 자석처럼 달라붙는 이 신기한 현상은 전 세계에서 난리 난 볼펜 챌린지인데요. 대체 어떻게 벽에 볼펜을 문지르기만 해도 붙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정전기 마찰 원리 때문입니다. 엄청난 마찰력이 생겨나면서 중력도 이기게 되는 거죠. 습기가 많으면 마찰력이 더 강해져서 의자도 붙여서 앉을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 미라 같은 거대한 물체의 정체를 아시나요? 이것은 도축된 돼지를 반으로 잘라 뼈를 발라내고 훈연과 건조 과정을 수개월 거친 메체나 디스펙이라는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입니다. 어떻게 먹을지 상상이 안 가지만 의외로 간단한데요. 껍질을 벗겨내고 숙성된 속살을 얇게 슬라이스해 치즈와 함께 빵에 올려 먹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김치처럼 이 지역 어느 가정집 냉장고에나 있는 필수품인데요.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800년 전통 방식으로 소금 훈제 건조를 통해 상온에서 12개월 보관이 가능하죠. 냉장고가 있는 지금도 그 맛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옥수수 판매 방식은 독특한데요. 그냥 모래에서 무 뽑듯 쑥 뽑으면 끝입니다. 이것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즐겨 먹는 전통 길거리 음식 부타인데요. 뜨거운 모래가 천연 오븐 역할을 하면서 옥수수를 사방에서 고르게 익혀주는데요. 껍질째 익혀진 옥수수를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향신료와 라임을 발라주면 완성입니다. 이 모래 구이 옥수수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뜨거운 모래가 일반 그릴에서는 절대 낼 수 없는 독특한 스모키 향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5위 안에 드는 이 직업은 레벨에 따라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레벨 1 신입들은 먼저 도심 한가운데 있는 가로등 전구를 교체하면서 높이에 적응하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레벨 10 중견 기술자가 되면 본격적으로 송전선 보수 작업에 투입되는데요. 헬기를 타고 올라가 흔들리는 발판 위에서도 정확하게 작업을 해내야 합니다. 놀랍게도 레벨 50 숙련 공부터는 하이볼티지 라인이라 불리는 초고압 전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손만 가까이 대도 빠직빠직 소리와 함께 아크 방전이 튀는 1만 볼트 고압선에서 직접 부품을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고 레벨인 레벨 100 엘리트 라인맨이 되면 극한의 환경에서 고압선 작업을 도맡게 되는데요. 수백 미터 높이의 철탑 꼭대기에서 홀로 위험천만한 보수 공사를 해냅니다. 왜 이 여성은 한겨울에 테이블 다리를 털실로 감고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매일 밤 혼자 조용히 털실을 감으며 14일을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밤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쌓아갔는데요. 때로는 실수로 풀어야 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4일간의 정성 끝에 드디어 선물이 완성되었는데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털실 코끼리 인형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의 얼굴을 상상하며 만든 이 선물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범고래 사육사가 물 대신 얼음을 주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범고래가 얼음을 좋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전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범고래는 바다에서 살지만 물을 전혀 마시지 않기 때문에 쉽게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요. 사육사가 담수를 줘도 범고래는 이것을 바닷물로 착각해서 마시지 않습니다. 야생 범고래는 신선한 물고기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하지만 수족관에서는 냉동 생선을 주기 때문에 내부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고래에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얼음을 깨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에는 숨겨진 심리학적 함정이 있습니다. 빨간 원을 덮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시도를 계속 보다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놀랍게도 주최자는 일부러 자기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도전을 유도하는데요. 사람들은 10번 실패하고도 다음엔 될 거야라며 계속 도전합니다. 하지만 절대 고수는 항상 존재하는 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또 한 명의 호구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지만 첫 번째 원판이 완벽하게 놓이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도 정확히 배치되고 마지막 원판을 들어올리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이며 지켜봅니다. 결국 남성은 단 한 번의 도전으로 성공하고 최신폰을 뽑아갑니다. 건축을 전공한 작가들과 달리 이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인도 출신 아나미카는 정식으로 배운 적 없는 독학 작가인데요. 그녀는 자신의 작업 방식을 과정에 대한 신뢰라고 부릅니다. 대칭도 없이 크기도 제각각 형태도 다 다르고 질감마저 달라 보이는데요.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작업 과정을 보고 있으면 서로 달랐던 무늬들이 점점 하나로 어우러지기 시작하는데요. 완성된 순간 대칭은 하나도 없는데 놀랍게도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톰 크루즈가 출발 신호를 주자 A400 수송기가 이륙을 시작했고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던 톰 크루즈는 엄청난 중력 때문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 순간 이 미션에서 가장 큰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장면은 그린 스크린 없이 눈도 귀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태에서 찍은 이륙 영상인데요. A400의 특징인 단거리 이륙을 활용해 최저 속도로 이륙했지만 그래도 시속 300km가 넘는 폭풍 같은 바람을 맞아야 했고 톰 크루즈와 스태프들은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놀랍게도 무려 5000피트 상공까지 올라가면서 이륙과 착륙을 8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CG처럼 보이지만 이건 실제 촬영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천재적인 방법으로 거리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물론이고 신호등과 지나가는 차량까지 손으로 직접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 몇 주 동안 같은 장소를 관찰하며 사람들의 동선과 신호등의 주기를 철저히 분석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장면은 단 한 번의 촬영으로 완성된 실제 영상인데요. 단 한 번이라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수주간의 준비가 물거품이 되고 모든 장면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편집이나 특수효과 없이 오직 인간의 관찰력과 노력만으로 완성됐다고 합니다. 과거 영화 거장들이 사용했던 원테이크 촬영 기법이 이렇게 거리 예술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하늘에 갑자기 거대한 무지개 피라미드가 나타났는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무려 104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낙하산을 타고 만든 세계 신기록입니다. 각자 다른 색깔의 낙하산을 메고 정확한 타이밍에 점프해서 공중에서 거대한 도형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한 명만 타이밍을 놓치거나 위치를 벗어나면 전체가 무너지는 고난도 도전입니다. 참가자 모두 수천 회 이상의 스카이다이빙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요. 각자의 하강 속도, 방향, 타이밍을 밀리초 단위로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안전하게 해체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바깥쪽부터 안쪽 순서대로 떨어져 나가면서 급격히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카이다이버 사이에서는 이런 대규모 CRW 기록이 항공 스포츠의 올림픽처럼 여겨진다고 하네요. 건축을 전공한 작가들과 달리 이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인도 출신 아나미카는 정식으로 배운 적 없는 독학 작가인데요. 그녀는 자신의 작업 방식을 과정에 대한 신뢰라고 부릅니다. 대칭도 없이 크기도 제각각 형태도 다 다르고 질감마저 달라 보이는데요.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작업 과정을 보고 있으면 서로 달랐던 무늬들이 점점 하나로 어우러지기 시작하는데요. 완성된 순간 대칭은 하나도 없는데 놀랍게도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인류 셰프가 고기에 칼을 넣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칼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만 3년 동안 숙성시킨 고기이기 때문입니다. 단면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선명한 붉은색이 나타나는데요. 드라이 에이징이라 불리는 건식 숙성 방식으로 냉장고에서 수년간 숙성시키면 못을 박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굳어지지만 내부에는 감칠맛 성분이 꽉 농축되어 있습니다. 곰팡이가 핀 표면을 두툼하게 깎아내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스테이크 방식으로 구워주기만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감칠맛과 부드러움에 사람들이 중독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쓱쓱 자를 대고 천에 선을 긋는 남성의 손놀림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자와 펜으로 정확한 각도에 맞춰 천의 선들을 그려줍니다. 놀랍게도 표시된 선을 따라 아코디언처럼 꼼꼼하게 접어주는데요. 이제 천을 정해진 라인에 맞춰 단단히 묶어주기 시작합니다. 묶인 천에 주사 바늘을 꽂아 염료를 한 방울씩 넣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정확하게 묶인 부분은 염료가 침투하지 않아 하얀색으로 남게 되고 접혀진 층 사이로 염료가 스며들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묶음을 풀고 펼치는 순간 마치 프랙탈 같은 기하학 패턴이 완성되는데요. 놀라운 건 이 남성은 6년간 연구한 결과 수학적 계산만으로 이런 예술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밑그림을 그려주고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접고 묶고 염료를 주입하는 과정을 반복하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멋진 티셔츠가 완성됩니다. 고급 메리노 울을 풀어내는 천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바늘이 달린 드럼 카더를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옆쪽에 달린 손잡이를 돌려서 약물을 감아 올리면 섬유가 부드럽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다양한 색깔의 약물을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는데요. 마치 지층을 쌓듯이 색을 하나씩 쌓아가면 기계에서 떼어내자 색이 커스텀된 배트라는 덩어리가 완성되는데요. 이제 스피닝 휠에 걸어서 비틀면서 실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완성된 실을 모아서 200년 전부터 사용된 미국 전통 배틀에 걸고 직조를 시작하면 수작업만의 부드럽고 폭신한 촉감을 가진 머플러가 완성됩니다. 어부들이 이 물고기를 그물에서 발견하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바다로 다시 던져버립니다. 대체 이 물고기가 뭐길래 어부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늑대장어인데요.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미친 듯이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탄산캔을 단 1초 만에 씹어서 찌그러뜨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손가락이 날아가기 전에 재빨리 바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나는 첫 도전을 시작한 남성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도전을 보면 당연히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이 남성은 포기하지 않고 양탄자에 올라탔습니다. 놀랍게도 양탄자가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마치 윙슈트처럼 공중을 가르며 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초만 버티다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양탄자는 계속해서 하늘 위에서 안정적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양탄자가 너무 오래 버텨서 영상 속도를 빠르게 돌릴 정도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무려 1분 4초 동안 양탄자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레드불에서 곧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터키 사람들은 적은 비용으로도 100년을 버틸 수 있는 천연 바닥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당에 벽돌을 깔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먼저 시냇가로 가서 조약돌을 주워옵니다. 하나씩 정성스럽게 손으로 배치하며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과정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패턴이 완성되면 그 위에 시멘트를 천천히 부어주는데요. 잠시 후 100년을 버틸 수 있는 프리미엄 바닥이 완성됩니다. 보기에도 멋지고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을 자극해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적은 비용으로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바닥을 만들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라고 불리는 샌드박스 트리를 아시나요? 무서운 건 날카로운 가시만이 아닌데요. 중남미에서 자라는 이 나무는 생존을 위해 무려 3가지 치명적인 무기를 진화시켰습니다. 온몸을 뒤덮은 날카로운 가시보다 더 위험한 건 바로 열매인데요. 말라가면서 매일 조금씩 꼬이며 엄청난 압력을 쌓아나갑니다. 그래서 열매를 건드리거나 땅에 떨어지는 순간 폭발하면서 돌처럼 단단한 씨앗을 놀랍게도 시속 250km로 사방에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액이 눈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실명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이 나무의 수액은 중남미 원주민들이 독화살에 사용했을 정도로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험한 나무에도 쓸모가 있습니다. 씨앗 오일은 강력한 약재로 사용되고 잎은 습진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의 작업 방식은 정말 독특합니다. 연필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한 개로도 힘든 초상화를 동시에 3개나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거침없이 손을 움직이자 잠시 후 완벽한 작품 3개가 완성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무려 10개의 연필을 묶어서 10명의 초상화를 동시에 그려내기 시작하는데요. 뭐지?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는 순간 너무나 완벽해서 말문이 막히는데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방법이 남아있었습니다. 후라이팬에 무언가를 그리더니 계란 흰자를 얹고 가열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후라이팬 위에 음바페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고도 믿기 힘든 예술의 세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중고거래 앱에서 빈티지 술장을 5만원에 구입했다가 집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리폼을 직접 하기로 했죠. 겉면을 벗겨내고 사포질로 다듬었지만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는데요. 크게 뜯겨진 부분은 그냥 통째로 잘라내고 새 원목 시트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어붙인 티가 너무 나길래 얇은 나무 몰딩을 박아서 마치 원래 디자인인 것처럼 만들어줬는데요. 작은 흠집들은 나무 퍼티로 메운 뒤에 나무결을 직접 그려서 자연스럽게 위장했습니다. 전체를 진한 호두색 스테인으로 칠하고 코팅제를 뿌려 마무리했는데요. 놀랍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선을 연결해서 스위치 하나로 켜지는 LED 조명까지 설치했는데요. 이제 집에서 가장 멋진 술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로 버섯을 키운다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 가능합니다. 먼저 두루마리 휴지를 끓는 물에 담가서 깨끗하게 살균해주는데요. 이제 가운데 심지를 빼내서 버섯이 자랄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준비된 휴지를 비닐봉지에 넣은 뒤 버섯 종균을 골고루 뿌려주는데요. 밀봉한 다음 하루에 한두 번씩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습도를 유지해줍니다. 놀랍게도 며칠만 지나면 하얀 버섯이 휴지 위로 쏙쏙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휴지 속 셀룰로오스 성분이 버섯에게는 최고의 영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집에서 간단하게 버섯을 키워볼 수 있는 신기한 방법입니다. 완성된 그림 위에 거대한 붓질 한 번을 남기는 이 작가를 보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캔버스를 완전히 가로지르는 이 붓자국은 작가의 대표 시리즈인 시간 속의 분놀림을 표현한 초현실적인 분할선인데요. 이 과감한 붓질을 통해 작가는 캔버스 위에 서로 다른 2개의 시공간을 교차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요. 놀랍게도 단 한 번의 붓질로 만들어진 이 작품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가장 경이로운 상상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물 마시는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개는 혀를 국자처럼 둥글게 말아서 물을 떠올리듯이 마시는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실 수 있지만 물이 사방으로 튀는 게 단점입니다. 반면 고양이는 훨씬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혀 끝으로 수면을 살짝 터치하는 순간 빠르게 끌어올려 물기둥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기둥이 떨어지기 전에 재빠르게 입을 닫아서 마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고속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1초에 무려 4번이나 혀를 움직이고 있었고 한 번에 마시는 양은 적지만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사람들이 끝도 없는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눈에 보면 무서운 동굴 탐험처럼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이곳은 동굴이 아닙니다. 사실 이곳은 터키 카파도키아의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프리미엄 레스토랑인데요. 레스토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디 좁은 미로 같은 통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마치 인디아나 존스가 된 것처럼 짜릿한 모험이 되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좁은 통로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수천 년 된 거친 돌벽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공간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동굴은 레스토랑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무려 1500년 전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적으로부터 숨기 위해 부드러운 화산암을 직접 손으로 파서 만든 지하도시였는데요. 놀랍게도 최대 2만 명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프리미엄 레스토랑과 호텔로 재탄생했는데요.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역사적 공간이 현대의 가장 핫한 다이닝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낙타에게 원유를 뿌리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건 낙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곳에는 피를 빨아먹는 거대한 파리떼가 낙타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유로 몸을 감싸주면 파리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낙타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렌지 음료 가루를 물에 섞어서 낙타들에게 먹이는데요. 극심한 더위로부터 낙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덕분에 낙타들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한 입에 사람의 다리를 뜯어낼 수 있는 동물이 있을까요? 먼저 야생의 제왕 사자입니다. 무는 힘이 900psi로 뼈를 부수고 살을 찢을 수는 있지만 한 입에 다리를 뜯어낼 수는 없는데요. 다음은 시베리아 호랑이로 무는 힘이 무려 1050psi에 달합니다. 엄청난 파괴력으로 깊은 상처를 내지만 역시 다리를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 그리즐리 곰은 1160psi의 강력한 턱힘을 자랑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지만 다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는 있어도 한 입에 끊어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의 제왕이라 불리는 악어는 다릅니다. 놀랍게도 무는 힘이 무려 3700psi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면 한 입에 사람의 다리를 완전히 뜯어낼 수 있습니다. 타일 베테랑 기술자인 이 남성 보조기사에게 큰 타일 시공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타일 끝을 잡고 완벽한 자세를 잡습니다. 그 순간 머리로 타일을 붙여버리는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쓱싹쓱싹 소리와 함께 사슴이 나무의 뿔을 문지르자 붉은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는데요. 일반인들은 사슴이 다쳤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슴뿔을 피부처럼 감싸고 있는 것을 벨벳이라고 하는데요. 이 벨벳에는 혈관과 신경이 촘촘하게 박혀있죠. 봄부터 여름까지 사슴의 뿔은 하루에 최대 2cm씩 자라는데요. 이 놀라운 성장 속도는 포유류 중 가장 빠른 조직 재생 능력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뿔이 다 자라면 혈관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겁니다. 죽은 조직으로 변한 벨벳은 사슴에게 극심한 가려움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사슴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평소의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짝짓기를 위한 자연의 완벽한 설계인데요. 매끈하게 벗겨진 뿔은 이제 수컷들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강의 무기로 변신합니다. 겉보기엔 끔찍해 보이지만 이건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계절의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가솔린 자동차입니다. 고작 1.5마력으로 시속 16km를 달릴 수 있었는데요. 지금 들으면 엄청 느린 것처럼 들리지만 1886년 당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가장 빠른 것이 말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였던 거죠. 1886년 1월 29일 카를 벤츠가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은 이 자동차는 바로 벤츠 페이턴트 모터바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차로 역사상 최초의 장거리 운전을 감행한 사람은 발명가 카를 벤츠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내 베르타 벤츠였습니다. 남편 몰래 차를 끌고 나가 무려 106km를 달려서 이 자동차가 진짜로 움직인다는 걸 세상에 증명해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당시에는 주유소가 없었기 때문에 베르타는 약국에 들러 기름을 사서 넣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특별한 방법으로 뱀 해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네이크 아이라 불리는 전문가에게 이미 죽은 방울뱀을 받았는데요. 교육용 표본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먼저 표본 준비 과정을 거친 뒤 원하는 자세 그대로 건조시켰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뼈를 일일이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딱정벌레 군집에 넣어두자 놀랍게도 이 벌레들은 뼈는 건드리지 않고 불필요한 부분만 골라내는 능력이 있는데요. 일주일 만에 뼈가 깨끗하게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에서도 표본 제작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건 뱀의 꼬리뼈 구조였습니다. 방울뱀의 꼬리뼈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방울의 정체는 속이 빈 각질 비늘인데 꼬리를 흔들면 부딪히면서 경고음이 나는 구조인데요. 탈피할 때마다 방울이 하나씩 추가되지만 부러질 수 있어서 나이테처럼 나이를 세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독립 구조 역시 놀라웠는데요. 완성된 표본은 다시 전문가에게 돌아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뱀의 생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묶인 끈 안에 갇힌 링을 자르지도 풀지도 않고 빼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이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수수께끼인데요. 당시에는 아이들의 지능을 테스트하는 놀이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이 퍼즐은 수많은 천재들도 헤맸지만 답은 분명히 있는데요. 인내심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결국 뜻밖의 해답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니 이 영상을 저장해두고 나중에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지금부터 비밀을 공개됩니다. 먼저 왼손으로 뒤에 있는 끈을 앞쪽으로 당겨주는데요. 오른손으로는 앞쪽
오른쪽 끈을 아래서 잡아서 왼쪽 기둥에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 다음 링을 왼쪽으로 쭉 밀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뒤쪽 끈을 다시 위에서 잡아 같은 왼쪽 기둥에 감아줍니다. 이제 왼손에 있는 매듭을 살살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링이 저절로 빠지면서 끈은 처음 그대로 멀쩡하게 남아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팔에 붙어있던 이것을 떼어내자 여성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것은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였습니다. 혈당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수치가 높아지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시스템인데요. 놀랍게도 내부에는 미세한 바늘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삽입된 상태로 혈당을 측정합니다. 한번 붙이면 일주일 정도 그대로 붙이고 생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 사람들 노다지를 찾았습니다.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작업자들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는데요. 먼저 카펫을 걷어낸 뒤 열화상 카메라를 켜는 순간 바닥에서 엄청난 열기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바닥을 절단하고 마루를 들어올리자 모두가 입을 다물 수 없었는데요.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꿀벌집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무게인데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꿀과 벌집이 바닥 아래 몰래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작업자들은 벌과 꿀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황금 같은 하루였습니다. 나뭇잎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황금이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이 황금빛 잎의 정체는 바로 차칡인데요. 전통 다도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우리가 아는 차숟가락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목련 잎을 골라서 300근으로 단단히 묶어줍니다. 이제 무려 15일 동안 틀에 넣어 기본 형태를 잡아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금빛 도료와 오칠을 재와 섞어서 여러 번 덧칠하기 시작합니다. 온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재료라 안전하고 이 표면에 아주 부드럽게 스며들게 되는데요. 이제 반복해서 문질러주고 그늘에 말리고 색을 입히는 과정을 거칩니다. 놀랍게도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질감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침내 나뭇잎 한 장이 황금빛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합니다. 단순한 차 도구가 아니라 장인의 손길이 만들어낸 전통 공예품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뭘 먹고 있는 걸까요? 뭐지? 시커먼 일반 재를 먹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흑금이라 불리는 연꽃으로 만든 재인데요. 먼저 연꽃 잎을 채취한 뒤 깨끗한 물에 씻어줍니다. 씻은 잎들을 줄에 걸어 햇볕에 바짝 말리는데요. 잘 마른 잎을 커다란 솥안에 가득 담고 뚜껑을 덮은 뒤 그 위에 흙을 빈틈없이 발라줍니다. 뚜껑 위쪽에는 종이를 한 장 붙여주는데요. 이제 솥 아래에 불을 지피고 몇 시간이 지나면 붙여둔 종이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연꽃 잎이 완전히 검게 변하면서 흑금이 완성되었다는 신호인데요. 놀랍게도 흑금은 전통적으로 속 편함과 소화를 돕는다고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천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 라스베가스의 특별한 놀이공원이 문을 엽니다. 하지만 롤러코스터나 관람차가 아닙니다. 직접 하늘을 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입장료는 60만 원. 그런데 이게 왜 화제일까요? 보통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파일럿 자격증이 필요하죠. 취득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딱 1시간만 투자하면 되는데요. 비결은 자파타 에어 스쿠터라는 기계 때문입니다. 미국 법률상 너무 가벼워서 초경량 항공기로 분류되는데요. 마치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것처럼 이 비행체도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무게 제한이 있긴 합니다. 100kg 이하 195cm 이하만 탑승 가능한데요. 놀랍게도 컴퓨터가 알아서 균형을 잡아주고 조이스틱 하나로 앞뒤 좌우만 조종하면 끝입니다. 심지어 길을 잃어도 걱정 없습니다. 버튼 하나면 자동으로 출발지로 돌아오는데요. 어릴 때 슈퍼맨 흉내내며 뛰어다녔던 기억 있으시죠? 이제 진짜로 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다른 업체들은 견적조차 거절했다는 작업을 추가 금액을 받고 진행했습니다. 이 바닥은 손으로 일일이 긁어서 질감을 낸 히코리 마루인데요. 놀랍게도 고객은 여기에 진한 색스테인을 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마루 시공업체들의 공포 그 자체였던 거죠. 쓱쓱쓱 1차 샌딩 작업만 해도 엄청난 노동이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이 틈새로 먼지가 들어갈까 걱정해서 우드필러로 바닥재 전체를 메워야 했고 그 다음엔 또다시 샌딩을 처음부터 해야 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마지막 마무리 샌딩 작업인데요. 표면이 매끄럽고 완전히 평평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손으로 긁어낸 마루는 애초에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이 단계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직접 평평한 면을 만들어야 하는 고난이도 작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요. 바로 스테인 색상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고객이 원한 건 기존 바닥과 최대한 비슷한 색이었고 그렇게 선택한 게 중간 왼쪽 월러 스테인이었습니다. 스테인이 끝나고 나서는 수성 코팅제를 더 발라 완벽하게 보호했는데요. 작업 전 모습은 낡고 거친 바닥이었지만 작업 후에는 마치 새 집처럼 변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거절했던 불가능한 공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특별한 마루를 시공하는 장인인데요. 하루 일당이 무려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이한 모양의 여러 색상 원목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아트 플로어링인데요. 특히 유럽의 럭셔리 주택이나 고급 상업 공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한 장이라도 잘못 배치하면 전체 패턴이 무너지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데요. 게다가 원목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데요. 이를 계산해서 미세한 간격까지 조절해야 합니다. 마루 한 장에 수십 개의 마루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고 이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정렬되어야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는데요. 평당 가격만 100만 원이 넘고 한 공간을 완성하는데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장인의 손길을 거친 바닥은 단순한 마루가 아닌 예술 작품이 되는데요. 당신이 밟고 있는 그 바닥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추억이 깃든 공간을 되살리려는 남성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헤링본 원목 마루를 보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요. 떨어진 마루 한 조각 한 조각을 정성스럽게 다시 붙이며 한 조각도 놓치고 싶지 않았죠. 샌딩 작업을 시작하자 세월의 때가 벗겨지면서 나무 본연의 아름다운 결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자리 구석구석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샌딩을 이어갑니다. 벌어진 틈새마다 우드 필러를 채워 넣으면 이물질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샌딩 작업을 하면 완벽하게 마루가 되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수성 코팅제를 여러 번 덧발라 마루를 단단하게 보호해주는데요. 낡고 거칠기만 했던 바닥이 마치 새 집처럼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할머니의 추억이 담긴 공간은 이렇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세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캐릭터는 물론이고 신호등과 차량까지 모든 걸 직접 컨트롤해야 합니다. 모든 요소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데요. 놀랍게도 단 한 번만 실수해도 게임 속 세상 전체가 무너지면서 캐릭터들이 바로 당신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 게임 속 모든 캐릭터는 단 한 번의 생명만 주어지고 절대 다시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을까요? CG처럼 보이지만 이건 실제 촬영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천재적인 방법으로 거리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물론이고 신호등과 지나가는 차량까지 손으로 직접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 몇 주 동안 같은 장소를 관찰하며 사람들의 동선과 신호등의 주기를 철저히 분석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장면은 단 한 번의 촬영으로 완성된 실제 영상인데요. 단 한 번이라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수주간의 준비가 물거품이 되고 모든 장면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편집이나 특수 효과 없이 오직 인간의 관찰력과 노력만으로 완성됐다고 합니다. 과거 영화 거장들이 사용했던 원테이크 촬영 기법이 이렇게 거리 예술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쓱쓱 자를 대고 천의 선을 긋는 남성의 손놀림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자와 펜으로 정확한 각도에 맞춰 천의 선들을 그려줍니다. 놀랍게도 표시된 선을 따라 아코디언처럼 꼼꼼하게 접어주는데요. 이제 천을 정해진 라인에 맞춰 단단히 묶어주기 시작합니다. 묶인 천에 주사 바늘을 꽂아 염료를 한 방울씩 넣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정확하게 묶인 부분은 염료가 침투하지 않아 하얀색으로 남게 되고 접혀진 층 사이로 염료가 스며들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묶음을 풀고 펼치는 순간 마치 프랙탈 같은 기하학 패턴이 완성되는데요. 놀라운 건 이 남성은 6년간 연구한 결과 수학적 계산만으로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밑그림을 그려주고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접고 묶고 염료를 주입하는 과정을 반복하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멋진 티셔츠가 완성됩니다. 검은색 자켓에 물을 뿌리자 갑자기 형광 분홍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자켓은 물에 반응해서 숨겨진 색상이 드러나는 특수 원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단에 분홍색을 프린트한 뒤 그 위에 물 반응 검은색 코팅을 입히는데요. 이 코팅은 평소에는 불투명하지만 물 분자와 만나는 순간 투명하게 변하면서 아래 숨겨진 색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방울이 떨어진 부분부터 점점 얼룩덜룩하게 패턴이 퍼져나가는데요. 사실 이 기술은 1990년대 유행했던 하이퍼컬러 티셔츠의 현대적 진화 버전인데요. 당시에는 체온에 반응하는 가문 변색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물에 반응하는 감습 변색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한 옷이 아니라 화학 기술과 패션이 만나 만들어진 하나의 웨어러블 아트입니다. 주택가 한가운데서 거대한 나무를 자르고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체인톱으로 통나무를 자르는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이 작업의 핵심은 나무 위가 아니라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지상에서 3명의 작업자가 로프를 잡고 원하는 방향을 조준하고 있는데요. 나무 위 작업자가 70% 정도 자르는 순간 지상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받은 지상팀은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동시에 로프를 당기기 시작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떨어질 뻔한 나무가 로프가 당겨지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기울어집니다. 결국 직과 울타리를 완벽하게 피해 안전지대에 정확히 착지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겨우 15%의 힘으로 80%의 방향을 바꾸는 지렛대 원리와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팀워크가 만들어낸 놀라운 기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의 정체가 충격적입니다. 여러 종류의 개들이 동시에 출발선을 박차고 나가는데요. 먼저 달마시안과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힘차게 달리기고 있습니다. 그 앞을 벨지언 말리노이즈가 시속 48km로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가는데요. 더 앞쪽에는 영리하기로 유명한 보더콜리가 시속 50km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휘핏은 놀랍게도 시속 56km의 엄청난 속도로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레이 하운드는 시속 72km로 다른 개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단 3걸음만으로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데요. 마치 육상 트랙 위에 우사인 볼트처럼 모든 개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이 하운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남자 넷플릭스 시사회에 입고 갈 특별한 조끼를 3D 프린터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더욱 멋진 프로필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인데요.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인터넷에서 찾은 체인 링크 디자인을 자신의 체형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조끼를 한 번에 프린팅하면서도 유연하게 만드는 비결이 있는데요. 육각형 고리들을 표면에서 아주 살짝 띄워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주로 카본 파이버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재질을 다룰 수 있는 전문 프린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층은 반짝이는 빨간색으로 시작해서 카본 파이버를 쌓아 올리고 고리 부분은 버건디 색상으로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작업이 남아있는데요. 수백 개의 체인 조각들을 하나씩 연결하고 작은 캡으로 고정해야 하는데요. 이 단순 작업만 무려 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석으로 여미는 지퍼가 너무 딱 맞게 제작되어서 토치로 플라스틱을 살짝 녹여 조정했습니다. 자석을 달아주니 세상에 하나뿐인 패션 아이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인류 셰프가 고기에 칼을 넣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칼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만 3년 동안 숙성시킨 고기이기 때문입니다. 단면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선명한 붉은색이 나타나는데요. 드라이 에이징이라 불리는 건식 숙성 방식으로 냉장고에서 수년간 숙성시키면 못을 박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굳어지지만 내부에는 감칠맛 성분이 꽉 농축되어 있습니다. 곰팡이가 핀 표면을 두툼하게 깎아내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스테이크 방식으로 구워주기만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감칠맛과 부드러움에 사람들이 중독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소뼈를 땅에 묻으면 6개월 후 놀라운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데요. 땅속에서 반년을 묻어둔 뼈를 꺼내면 고기는 모두 분해되고 3000년 전부터 내려온 골증안이라는 전통 공예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장인은 뼈를 깨끗이 씻어낸 뒤 얇고 균일한 두께로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극소수만이 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뼈 조각을 나무판의 무늬에 정확히 맞춰 끼워 넣기 위해 0.1mm 단위로 정밀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만 몇 주가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 진액으로 하나하나 조각을 붙여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하면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전통 공예 작품이 완성됩니다. 4명의 장인이 거대한 나무 기둥에 손으로 조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새겨지는 문양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사용하는 도구는 오직 전통 수공구뿐이고 기계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데요. 복잡한 기하학 문양은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 목공의 기술은 완벽히 익히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기둥 하나를 완성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완성된 작품은 모스크나 궁전의 중요한 건축 요소로 사용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진정한 장인정신입니다. 미국의 월마트는 최근 매장 내 네일 코너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테스트만 하고 구매하지 않는 일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손톱에 감을 수 있는 스마트한 스티커를 새롭게 비치했습니다. 이 스티커는 마치 가짜 손톱처럼 작동하는데요. 원하는 색을 골라 실제 손톱을 망치지 않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다 쓰면 떼어내고 말아서 다시 박스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이 모델은 단 한 장의 사진을 위해 놀라운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먼저 팔과 팔찌 사이에 충전재를 세심하게 넣어주는데요.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이 작업만으로도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손 관리인데요. 놀랍게도 손에 생긴 작은 흠집 하나만으로도 전체 촬영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촬영 전까지 장갑을 계속 착용하며 손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손 관리에만 무려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됩니다.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야 하지만 결국 그 중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단 한 컷만이 선택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완성된 한 장의 사진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장면을 본 순간 여러분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낚싯대에 엄청난 무언가가 걸렸는데요. 이 팔씨름 선수는 온 힘을 다해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도저히 올라오지 않습니다. 워낙 강한 힘의 도중에 낚싯대를 놓치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팔씨름으로 단련된 근육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끙끙대며 물고기와의 사투를 벌이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물고기의 크기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물고기는 지금까지 자신이 본 물고기 중 가장 컸습니다. 과연 팔씨름 선수의 괴력이 아니었다면 이런 대형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거대한 농기구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끄는 건 바로 엄청난 크기의 증기기관 트랙터인데요. 놀랍게도 이 괴물 같은 기계는 무려 19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44개의 쟁기를 한 번에 끌어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 트랙터를 조작하려면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소 4명 이상이 필요하고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트랙터가 디젤이 아닌 석탄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인데요. 지금 보기에는 마치 움직이는 기차 같은 모습이지만 이것이 바로 100년 전 농업혁명의 산물이었습니다. 요즘 트랙터와 비교하면 그 크기 차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당시 장인들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보기엔 그냥 장난감 같은 작은 보트인데 놀랍게도 이것은 강철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특수 보트입니다. 사실 이 보트는 거대한 통나무를 밀고 움직이는 엄청난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앞부분을 자세히 보면 마치 장갑차처럼 생겨 있습니다. 이 튼튼한 구조가 배를 보호하고 통나무를 아무리 밀어도 끄떡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물 위에서의 안정감인데요. 배 밑에 하중을 실은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뒤집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든든하게 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트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압으로 움직이는 제트 추진 장치인데요. 이 장치가 무려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앞뒤 이동은 물론이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작은 보트 하나로 거대한 통나무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서 통나무 운반 작업에서 가장 든든한 숨은 조력자로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수면 위 조용히 항해하던 요트에 범고래 한 마리가 따라오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요트를 향해 돌진하더니 그대로 들이받아 버린 건데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이 행동은 반복됐고 결국 같은 무리의 다른 범고래들까지 따라 하기 시작했죠. 한 마리가 시작한 행동이 놀이처럼 번져나간 겁니다. 이들이 노리는 건 사람도 아니고 배 전체도 아닌 조타 장치 러더 바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결과 요트의 바닥이 파손되고 침몰하게 되는데요. 확실한 건 이 지능 높은 포식자들이 본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지능의 진화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쓰는 S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활동 중인 이 사인 장인은 유리펜을 사용합니다. 처음 보면 S인지도 모를 만큼 독특한 곡선이지만 이 사인은 장난이 아니라 실제 서명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다는데요. 그가 자주 쓰는 또 다른 글자는 M입니다. 이 장인이 사랑하는 펜은 100년도 더 된 전통 기술로 만들어진 유리펜으로 잉크를 갈아 끼울 수 있고 360도 어떤 방향에서도 부드럽게 써져서 사인용으로는 완벽하다고 합니다. 기술의 끝에서 피어나는 이 사인 한 획이 그가 걸어온 시간을 증명해 주는 것 같네요. 처음엔 진주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물고기의 알입니다. 그런데 이 알의 정체가 정말 놀라운데요. 바로 중국산 대형 도롱뇽의 알인데 특이하게도 젤리처럼 길게 늘어진 끈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투명한 진주를 엮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알에서 작은 새끼 도롱뇽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도롱뇽은 공룡보다 훨씬 오래된 생명체로 무려 3억 6천만 년을 살아왔습니다. 몸통 옆에는 4개의 팔다리가 달려있는 것도 특징인데요. 놀랍게도 양서류라 어릴 땐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을 쉬다가 자라면서는 폐호흡으로 바뀝니다. 더욱 신기한 건 이 도롱뇽이 사는 환경인데요. 조용하고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그늘진 숲속을 좋아합니다. 특히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계곡이나 하천에서만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미스터리한 점이 있습니다. 간혹 이 도롱뇽이 아기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다소 으스스하지만 사실 울음소리를 내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성대가 없기 때문에 울 수는 없는데요. 실제로는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며 나는 소리가 마치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신비한 현상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수백 개의 나무 막대를 들고 엄청나게 신중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먼저 작은 나무 막대들을 하나하나 틀에 꽂아가며 완벽하게 정렬하기 시작하는데요. 틀에 꽂힌 나무 막대들을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정체불명의 특수 용액에 나무 막대 끝만 살짝살짝 담궈주기 시작하는데요. 빼빼로를 만드는가 싶을 정도로 착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분홍색 특수 용액을 틀에 골고루 펼쳐준 뒤 다시 한번 머리 부분만 조심스럽게 담궈주는데요. 분홍색 용액이 막대 끝을 감싸면서 마법처럼 점화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 방식으로 성냥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완성된 성냥 하나를 꺼내 불을 붙이는 순간 작은 불꽃이 타오르며 한 사람의 땀과 정성이 담긴 따뜻한 빛을 선사하게 됩니다.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이 집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놀랍게도 이 집들은 주소가 있지 않습니다. 날씨가 나빠지거나 파도가 거세지면 바로 예인선이 나타나서 집 전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버리는데요. 폭풍이 몰아칠 때는 조용한 바다 쪽으로 피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물 위에서 사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매일 바뀌는 수평선을 감상하고 시원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상쾌한 공기와 물결바로 옆에서 지내는 삶이라니? 이런 집에서 살면 매일이 휴양지에서 사는 기분일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택배는 어떻게 받을까요?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이 집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놀랍게도 이 집들은 주소가 있지 않습니다. 날씨가 나빠지거나 파도가 거세지면 바로 예인선이 나타나서 집 전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버리는데요. 폭풍이 몰아칠 때는 조용한 바다 쪽으로 피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물 위에서 사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매일 바뀌는 수평선을 감상하고 시원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상쾌한 공기와 물결바로 옆에서 지내는 삶이라니? 이런 집에서 살면 매일이 휴양지에서 사는 기분일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택배는 어떻게 받을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인 발명품인데요. 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둥글게 이어진 홈이 보이는데 이 홈의 정체가 충격적입니다. 이 작은 홈 하나하나가 바로 소리의 DNA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늘을 올리는 순간 마법이 시작됩니다. 바늘이 좌우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바늘은 소리의 파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옆에서 노래를 틀면 바늘도 똑같은 방향으로 진동하기 시작하죠. 더욱 놀라운 건 이 과정인데요.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 그 진동이 바늘에 새겨지고 회전하는 금속판 위에 흔적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다시 바늘로 따라가면 똑같은 떨림이 완벽하게 재현되면서 그때의 소리가 다시 생생하게 들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작은 바늘 하나가 과거를 담고 있다가 언제든 그 기억을 꺼내주는 타임머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얼굴에 달팽이를 한가득 올려놓고 있는 여성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도대체 왜 달팽이를 얼굴에 올려놓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태국 고급 뷰티샵에서만 받을 수 있는 독특한 관리법인데요. 이 달팽이들은 피부 위에 남은 묵은 각질을 깨끗하게 먹어치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더욱 신기한 점은 달팽이가 분비하는 뮤신이라는 점액질인데요. 이 점액은 피부 재생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별한 점액질이 모공 깊숙이 침투하면서 피부를 한층 더 부드럽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독특한 뷰티 관리법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상자 위에 살아 움직이는 듯한 빛이 마법처럼 덮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놀랍게도 이건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바로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천재적인 기술인데요. 그냥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상자의 각진 부분과 모든 모서리를 정밀하게 스캔해서 마치 맞춤 양복을 입히듯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앞에 평범한 현실이 순식간에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흰 벽이 거대한 캔버스가 되고 작은 상자가 살아 움직이는 예술 작품이 됩니다. 심지어 건물 전체도 하나의 스크린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한 대의 프로젝터와 이 혁신적인 기술만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세상이 단숨에 마법 같은 디지털 세상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기술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활용해보고 싶으신가요?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한 남성이 논이 아니라 집 옥상에서 벼에 약을 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집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도시 사람들까지 이 방법을 따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흙을 옥상에 올리고 기계로 꾹꾹 밟아 다진 뒤 말린 흙을 7cm 정도 깔고 그 위에 모를 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동이에 진흙을 담아 벼를 키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더욱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운 벼가 일반 논에서 자란 벼보다 더 잘 자란다고 하는데요. 수확할 때도 허리를 굽힐 필요 없이 바로 옮기기까지 쉽다고 합니다. 벼는 당연히 논에서만 자란다고 생각했는데 옥상에서 벼를 키우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풍경인데요. 땅 없는 도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키우면 집에 물이 새지는 않을까요? 또 건물의 하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성들이 엄청난 양의 우렁이 껍질을 바구니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대체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먼저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준 뒤에 특별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이 껍질들을 가마에 넣고 뜨겁게 태우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껍질 속 주성분인 탄산칼슘은 고온으로 구우면 단단한 생석회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제 태운 껍질을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갈아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섞어 반죽을 만들면 우리가 잘 아는 소석회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재료는 집을 짓는 데 쓰이기도 하고 농사에서 산성 토양을 중화하거나 해충을 막는 데도 활용되는데요. 심지어 축사 소독이나 전통 공예에도 사용되며 우리 생활 곳곳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 되어 왔습니다. 버려지는 우렁이 껍질이 이렇게 유용한 재료로 재탄생하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흰머리를 한 번에 쏙 뽑아내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한 가닥만 자랐을 때는 더더욱 그런데요. 하지만 이걸 무심코 뽑게 되면 두피는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뽑는다고 해서 흰머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머리카락의 생장 주기가 엉망이 되고 심한 경우 주변 머리카락까지 영향을 받아 멜라닌이 생성되지 않으면서 점점 더 많은 흰머리로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머리를 뽑을 때 모근이 강하게 자극받고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은 힘을 잃고 쉽게 빠지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되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아주 단순했는데요. 바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었죠. 꾸준히 마음을 편안하게 관리했더니 어느 순간 흰머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이폰으로 이 전기차를 찍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카메라 렌즈에 이상한 핑크색 노이즈가 생기더니 점점 더 심해지며 세로 줄무늬까지 생기고 결국엔 카메라가 타버립니다. 대체 이 파괴 광선의 정체는 뭘까요? 이 빛은 스웨덴의 전기차 볼보 EX90에 탑재된 라이더 센서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센서는 레이저를 펄스 형태로 발사해 주변을 3D로 스캔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에게는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CCTV나 스마트폰 렌즈를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출력이라고 하네요. 한 남성이 갑자기 TV 화면에 수상한 액자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가 아니었는데요. 크기도 모양도 가지각색인 이 액자들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먼저 배경지를 TV 화면에 덧붙인 뒤에 액자 모양에 딱 맞게 구멍을 뚫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뚫린 배경지 위에 액자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붙여주는데요. 완성된 액자들을 TV에 완벽하게 고정시키고 나서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지만 TV를 켜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액자 뒤에서 가족 영상들이 하나하나 딱 맞게 정렬되어 나타나면서 마치 진짜 액자에 사진이 걸려있는 것처럼 완벽한 디지털 갤러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로 TV가 특별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재탄생하는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TV 화면에 수상한 액자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가 아니었는데요. 크기도 모양도 가지각색인 이 액자들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먼저 배경지를 TV 화면에 덧붙인 뒤에 액자 모양에 딱 맞게 구멍을 뚫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뚫린 배경지 위에 액자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붙여주는데요. 완성된 액자들을 TV에 완벽하게 고정시키고 나서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지만 TV를 켜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액자 뒤에서 가족 영상들이 하나하나 딱 맞게 정렬되어 나타나면서 마치 진짜 액자에 사진이 걸려있는 것처럼 완벽한 디지털 갤러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로 TV가 특별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재탄생하는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 남성들 수백만 원짜리 천연 대리석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중 수작업 실수로 대리석이 깨지고 말았는데요. 작업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천연 대리석은 관리도 쉽고 디자인도 고급스러워 해외에선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문제는 충격에 너무 약해서 조금만 실수해도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손으로 직접 설치하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숙련된 장인은 스톤세터라는 전용 장비를 사용해 안정적으로 시공하며 마무리도 전문가들이 직접 연마해 완성도를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비로소 진짜 완벽한 천연 대리석 주방이 완성됩니다. 이 여직원은 퇴근 전에 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액체 질소를 뿌리는 건데요. 놀랍게도 이 순간이 그녀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액체 질소가 바닥에 닿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순식간에 수증기로 변하면서 신비롭게 사라져버립니다. 사실 이 액체 질소는 피부과에서 각종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특수한 물질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보관하려고 해도 결국엔 모두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남겨둘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통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화되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직원은 매일 퇴근 전 어차피 버려질 액체 질소로 작은 마법쇼를 연출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하네요. 심장에 반창고를 붙인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의 한 대학에서 놀라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심장에 직접 붙이는 특수 패치인데요.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이 패치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환자마다 다른 손상 부위에 맞춰서 3D 프린터로 완전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 패치의 비밀은 바로 하이드로겔이라는 특수 소재입니다.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도 젖어있는 장기에 찰떡같이 붙는 마법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단백질과의 결합입니다. 아무리 미끄러워도 절대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천재적인 설계가 숨어 있는데요. 실제로 돼지 심장에 실험을 해보니 출혈이 순식간에 멈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기술입니다. 바닥에 이 신비한 판을 올려놓고 발을 딱 올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발에 무언가가 쭉쭉 감기기 시작하는데요. 일일이 비닐봉지를 씌우거나 신발 커버를 씻는 번거로움은 이제 안녕입니다. 단 한 번의 발걸음으로 신발 전체를 완벽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먼지나 오염물질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데요. 병원이나 클린룸 실험실 같은 곳에서는 이런 제품이 이제 필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가지고 놀던 스냅밴드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점인데요. 이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매일 수십 개의 비닐봉지를 아낄 수 있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보면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제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벌 한 마리가 오는 순간 꿀벌집은 초토화되는데요. 워낙 크고 힘이 세서 다이다이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토종 꿀벌은 달랐는데요. 말벌이 침입하자마자 꿀벌들이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작은 몸으로 어떻게 말벌을 상대하는 걸까요? 토종 꿀벌은 이 순간 말벌을 쏘지도 않습니다. 대신 몸을 진동시켜 집단적으로 열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꿀벌들이 만들어낸 열의 온도는 약 47도, 말벌이 견딜 수 없는 한계치인데요. 말벌은 점점 움직임을 잃고 결국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도 적을 물리치는 토종 꿀벌들의 이 전략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야말로 팀워크가 만들어낸 진짜 승리입니다. 왜 이 거미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거미의 정체는 바로 모래거미인데요. 사막의 모래 속에 몸을 숨기고 먹잇감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레 한 마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근처로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모래에서 튀어나와 번개 같은 속도로 다리를 휘둘러 덥석 잡아버리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벌레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도저히 입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요. 이제 배고픈 이 모래거미는 사막을 떠나 새로운 사냥터를 찾아 나설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의 침대 밑으로 찾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대회를 할 땐 왜 보호 장비가 꼭 필요할까요? 두꺼운 원목을 자르던 이 남자 처음엔 순조로워 보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온몸이 움찔할 정도로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톱날이 나무를 자른 직후 체인이 통째로 빠져버렸기 때문인데요.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지만 남자가 무릎을 보여주는 순간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작업할 때 안전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인데요. 만약 더 심각한 부위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아버지와 함께 건초를 묶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들이 하나둘씩 열심히 일하는 동안 막내와 할아버지는 운전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농장 일은 아이들에게 책임감과 협동심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교육이 됩니다. 할아버지의 지혜와 형제들의 에너지가 만나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나무에서 정말로 돈이 나옵니다. 스코틀랜드의 깊은 숲속에 숨겨진 이 신비한 나무들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는데요. 나무 표면 곳곳에 수천 개의 동전이 박혀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히 구경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동전을 나무에 박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전통은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스코틀랜드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합니다. 동전을 박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동전이 박혀 있는데도 아무도 훔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이 동전을 함부로 빼내면 동전 주인의 모든 불운이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옮겨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지인들은 이 나무를 위시트리라고 부르며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곳은 소원을 빌기만 할 뿐 그 어떤 탐욕도 허용하지 않는 특별한 공간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자연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프리카의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돌이 튀는 사고가 정말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튄 돌에 의해 유리창에 생긴 흠집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 한 명은 유리금을 일부러 더 넓히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선진국에서는 드릴로 유리에 일부러 금을 내서 수지를 채워 넣기 쉽게 만드는 정밀 공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그 모든 과정을 손으로 직접 해내는데요. 금이 간 틈에 바르는 건 레진이라는 특수 소재입니다. 이 위에 자외선 라이트를 비추면 레진이 단단하게 굳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면도날로 주변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연마까지 해주면 흠집이 있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네요.
테니스 선수가 어린 팬에게 직접 모자를 건네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옆에 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모자를 가로채 버립니다. 당황한 아이가 울먹이며 돌려달라고 외쳤지만 놀랍게도 이 남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슬그머니 아내의 가방 속으로 모자를 숨겨버리는데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는 모자 대신 사인이라도 받으려고 했지만 선수마저 아이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 남성의 행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량 외부에 이상한 풍선이 생긴 걸 봤다면 절대 손대면 안 되는데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간 수리비가 수백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엔 차를 멋스럽게 꾸미려고 비닐 랩핑을 많이 하는데요. 도색 없이도 차 색깔을 간편하게 바꿀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서 랩핑 필름은 열에 약해서 부풀어 오르면서 거품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가위나 뾰족한 걸로 절대 터뜨리면 안 됩니다. 괜히 뚫었다간 필름이 망가져서 수리비만 더 나가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열풍기나 히트램프로 부드럽게 온기를 주는 겁니다. 천천히 열을 주면 거품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방법이면 필름을 망가뜨리지 않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CG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비율이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한 명도 아니고 전부 다 이런 놀라운 비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들의 정체는 바로 수단의 딩카족입니다. 세계에서 평균 신장이 가장 크다고 알려진 민족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딩카족의 전통 점프 댄스입니다. 과거에는 남성들이 자신의 힘과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여성들이 아름다운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장을 입고 완벽한 리듬에 맞춰 점프하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예술 공연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마다 순간 땅에서 떠 있는 듯한 모습은 정말 비현실적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이유는 단순히 신체 비율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보여주는 방식과 그 안에 담긴 절제되고 우아한 표현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영상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R 세계에 완전히 몰입한 한 소년,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등장해서 기습 한 방을 날리고는 그대로 도망쳐버립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여자친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결국 화가 난 여자친구는 VR 기기를 빼앗고 제대로 복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VR 속에서 깨어난 그의 숨겨진 힘이 문제였거든요.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고 친구들이 다급하게 말려보지만 도무지 멈출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외나무다리 건너기라는 미션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처음엔 자신만만했던 아버지, 하지만 막상 올라서자 상상도 못한 공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지만 결국 중심을 잃고 무너져버리고 말죠. 딸들 앞에서 너무나 민망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런 아버지를 딸이 따뜻하게 응원해줍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딸의 발에 처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 거대한 남편은 아내와 대화할 때마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키 차이가 너무 극단적이라서 그런 건데요. 이 남자의 정체는 스트롱맨 대회 우승자이자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그레거 클레게인으로 등장한 배우입니다. 그의 키는 205cm, 아내는 158cm로 무려 50cm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당연히 같은 옷이나 신발은 공유할 수 없고 심지어 그의 운동화는 아내 발에 딱 맞는다고 합니다. 팔뚝 두께는 사람 팔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여서 시계조차 장난감처럼 보이기도 하죠. 속옷 사이즈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해서 사람들은 이 커플을 현실 속 거인과 미녀의 조합이라며 감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남자 천재적인 방법으로 이 자동 시스템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먼저 커다란 배관 2개를 땅속에 깊숙이 묻고 주변을 돌로 단단히 고정하는데요. 시멘트와 돌을 이용해 원형 구조물을 정교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넓은 반구 모양의 중앙에는 작은 원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이 남았습니다. 구조물 위에 철사로 된 망을 덮어주고 시멘트로 완벽하게 고정시킨 뒤 중앙 원형 기둥에 철망을 뚫어주는데요. 물이 이 구조물로 흐르도록 물길을 만들어주자 마치 블랙홀처럼 물들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배관을 포대로 막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놀라운 건 먹이도 없고 오직 물길만 바꿨을 뿐인데 물고기들이 자동으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물고기가 자동으로 잡히는 시스템이 완성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와 자연이 만든 천재적인 자동 물고기 포획 시스템입니다. 카트를 타고 시속 5km로 충돌한 여성의 충격은 얼굴이 하얗게 질릴 만큼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속 7km로 속도가 올라가면 4리터짜리 물통도 그냥 튕겨 나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장치는 해외 운전 교육용 시뮬레이터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최대 시속 10km까지 충돌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고요. 실제로 F1 레이서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시속 10km로 실험에 참여했을 때 몸이 앞으로 확 쏠릴 만큼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속도가 아무리 낮아도 충돌의 위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커다란 바다사자가 한 남성 앞에 얌전히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남성이 생선 조각을 건네주자 바다사자는 아주 맛있게 받아먹습니다. 이 동물은 오타리아라는 종으로 남미 해안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몸 길이가 2m가 넘을 만큼 크지만 의외로 성격은 온순한 편이라 가끔은 이렇게 바닷가를 벗어나 시장까지 올라와 사람에게 생선을 얻기도 합니다. 놀라운 건 이 바다사자가 생선을 훔치거나 뺏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저 조용히 사람 옆에 앉아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부들과 바다사자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고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잘 통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패전선을 벗기기가 너무 힘들었던 이 남자. 결국 기발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나무에 전선이 딱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칼날 하나를 고정해줍니다. 그런데 전선을 넣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별다른 힘도 안 들였는데 전선 피복이 쭉 벗겨졌는데요. 이 방법 하나로 고물상의 구리를 팔아 무려 3배의 이득을 봤다고 하네요. 정비사가 벤츠 A클래스 문 아래 고무 패킹을 열자마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문 아래쪽을 열어봤더니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여름철 장마 시즌에 차량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문을 흔들었을 때 출렁출렁 물소리가 들린다면 이미 위험 신호일 수도 있죠. 원래는 비가 올 때 유리창과 도어 패널 사이로 들어온 물이 안쪽으로 흐르다가 배출구를 통해 깔끔하게 빠져나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흙이나 먼지 낙엽 같은 이물질이 그 작은 배출구를 완전히 막아버리면 안쪽에 물이 고이게 되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차체에 곰팡이와 부식이 생기면서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간단한 점검만으로도 큰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99.9%의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코끼리 털 단 한 가닥으로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코끼리를 타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코끼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 꼬리에 있는 털 때문인데요. 코끼리 꼬리 끝에 뭉쳐있는 굵직한 털들이 놀랍게도 수백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털들은 단순한 털이 아닙니다. 고급 팔찌와 장신구 재료로 사용되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수십만 원씩 주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더욱 놀라운데요. 코끼리 털로 만든 장신구는 권력과 행운 그리고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닥의 털이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다니 자연이 만든 보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밀봉된 병 안을 들여다보면 흐릿한 물속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보이는데요. 사실 이건 요즘 외국에서 인기라는 영원짜리 생태 실험이랍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병 속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유리병을 준비하고 근처 하천에서 흙을 퍼 담은 뒤 그 안에 돌멩이랑 수초를 넣고 물을 가득 채워 밀봉합니다. 그러면 병 속의 강바닥 생태계가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며칠 지나면 수초가 자라고 놀랍게도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미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햇빛만으로 스스로 광합성을 하고 산소와 영양분이 병 안을 순환한다는 점인데요.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살아 움직이는 작은 생태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 속 생물들은 점점 더 복잡한 먹이사슬을 형성하며 자연의 신비로운 균형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영원짜리 실험 하나로 우리는 자연이 얼마나 놀라운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 해변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신나게 삽을 들고 모래를 파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큰 구덩이를 만들어가는데요. 보기엔 그냥 재미있는 놀이 같지만 잠시 후 엄청난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바닷물이 밀려오면서 파놓은 구덩이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구덩이는 순식간에 퀵샌드로 변해버립니다. 모래가 진흙처럼 변하면서 다리를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데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상황에 주변 사람들이 다급히 달려와 구조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퀵샌드에 빠진 사람을 그냥 잡아당기면 더 위험해지는데요. 결국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바닷물이 더 들어오는 것을 막고 구조 작업을 진행한 끝에 겨우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만들어낸 함정인데요. 단순한 해변 놀이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이런 위험한 해변 구덩이 파기 여전히 해보고 싶으신가요? 처음엔 그냥 반짝이는 철판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걸 조심스럽게 열어보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치 마술처럼 금속이 두 조각으로 나뉘는데 가장자리엔 절단 흔적도 이음새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이건 바로 제로 톨러런스 가공이라고 부르는 극한의 정밀 기술입니다. 수백만 분의 1mm 단위까지 맞춰내야 하는 기술이라 항공우주나 의료기기 분야에서나 쓰이는 방식인데요. 컴퓨터로 제어되는 CNC 장비와 전기 불꽃으로 금속을 녹여내는 EDM 기술이 합쳐져야만 이런 미세 단차 없이 맞물리는 부품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품을 따로 보면 복잡한 기어처럼 생겼지만 딱 맞게 조립하면 마치 한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예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정밀함, 이런 기술이 바로 현대 산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한 마리의 영리한 까마귀가 벽돌을 힘겹게 옮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까마귀는 배가 고파서 호두를 깨고 싶었을 뿐이었는데요. 그래서 벽돌을 호두 위에 떨궈 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도 전혀 깨지지 않았죠. 그러다 아주 기막힌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번엔 도로 위로 날아가 차가 다니는 길에 호두를 놔두고 멀찍이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호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자 까마귀는 상황을 파악하고 위치를 살짝 옮겼는데요. 이번엔 정확히 타이어에 밟히며 깨졌습니다. 까마귀는 그렇게 원하는 호두를 맛있게 먹게 되는데요. 이처럼 까마귀는 관찰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이 남자 오늘 제대로 횡재를 했습니다. 바닥 철거 공사를 하던 중 오래된 카펫을 걷어내자 그 밑에서 예상치 못한 보물이 나타난 겁니다. 놀랍게도 숨겨져 있던 원목 마루였는데요. 하지만 세월의 흔적은 깊었습니다. 갈라지고 부러지고 겉으로만 보면 그냥 폐기물 같았죠. 그런데 이 남성 기막히게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100만 원의 마루를 복원해주기로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먼저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어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 고정시킵니다. 이제 샌딩 머신으로 표면을 갈아내기 시작하자 점점 감춰져 있던 아름다운 무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나무의 본래 색깔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마지막으로 고급 오일을 바르는 순간 죽어있던 마루가 눈앞에서 완전히 되살아납니다. 곡물 저장고에 빠지면 혼자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엔 곡물이 부드럽고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한번 빠지면 마른 곡물들이 몸을 단단히 눌러버리는데요. 움직이려고 할수록 몸은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결국엔 사지가 고정돼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는 이 금속 튜브를 조립해서 사람 주위 곡물만 조심스럽게 퍼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겨우 구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퀵샌드는 조금 다릅니다. 퀵샌드는 물과 모래가 섞인 반액체 상태라 몸을 넓게 펴고 배영하듯 천천히 뒤로 빠져나오면 부력이 작동하면서 오히려 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곡물 저장고에서는 그런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데요. 고체 곡물이 몸을 누르는 압력은 퀵샌드의 부력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결국 구조 장비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 바로 이것이 두 상황의 가장 무서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눈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발판 위에 세우고 키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처음 보기엔 평범한 키 재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남성이 반대편으로 자리를 바꾸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여성은 갑자기 작아지고 남성은 거인이 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요? 더욱 충격적인 건 성인과 다시 실험을 해봐도 결과는 똑같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바닥의 수평도 정확합니다. 뭐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 눈을 속이는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발판의 각도와 위치가 절묘하게 계산되어 있어 보는 각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 남자 바닥에 대리석 조각을 붙이고 있는데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완벽한 호흡을 맞춰가며 정확한 속도로 조각을 배치하기 시작하는데요. 뭐요? 놀랍게도 이렇게 붙여진 조각들은 마른 목골 패턴으로 배열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조각 사이사이에 색깔이 입혀진 시멘트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중앙에는 붉은 시멘트 가장자리에는 노란 시멘트로 감싸면서 전체 바닥이 점점 모양을 갖춰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뭐지? 이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과정이 남았습니다. 연마기로 표면을 갈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저 거칠기만 했던 시멘트 바닥이 순식간에 마치 대리석처럼 반짝이는 표면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 작업이 연마가 끝난 순간 비로소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일레이 테라조라는 고급 공간에서만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수작업 바닥 시공 기술입니다. 놀랍게도 이 남자 누구나 꺼려하는 주거 중인 집을 수리해주는 틈새 시장을 노려 월 3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집을 수리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바로 페인트 칠인데요. 온 집안이 냄새와 먼지로 난장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손길이 닿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바닥에 보호용 보드를 깔고 천장과 벽은 비닐막으로 완벽하게 밀봉해 버리는데요. 중앙에는 지퍼 도어를 설치해 출입까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송풍기와 배기호스를 연결하면 안에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냄새는 사라지고 먼지 하나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결과를 본 고객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 천재적인 시스템 덕분에 하루 작업료만 100만 원을 훌쩍 넘기고 일도 깔끔하게 끝나니 소개로 일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지만 이 남자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셈이죠. 전기가 없던 중세 시대에 이렇게 정교한 나무 공예품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 기계 하나가 목공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발로 페달을 밟으면 나무가 밧줄을 따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 밟을 때마다 나무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끌에 의해 정교하게 깎여 나갑니다. 마치 현대의 선반 기계처럼 완벽한 대칭을 만들어내는 이 천재적인 시스템 덕분에 밥그릇부터 탁자 다리까지 정밀한 목제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단순한 원리가 수백 년 동안 장인들의 손끝에서 살아 숨쉬며 목공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전기도 없던 시절 오직 사람의 힘과 지혜만으로 이런 기술을 완성해낸 중세 장인들의 창의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남성들 도로에 검은 액체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건 도로가 망가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특별한 방패막 같은 건데요.
있는데요. 이걸 실코팅이라고 부르는데 자외선과 물 그리고 기름으로부터 아스팔트를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미국에서는 집 앞 진입로도 사유지로 취급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보기에는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기온과 습도를 정확하게 측정한 뒤에 일정한 압력으로 완벽한 각도를 맞춰서 발라야 하기 때문인데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집 앞이 얼룩투성이가 되면서 다시 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웬만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하는데요. 한번 제대로 시공하면 아스팔트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다고 하네요. 자기 동네 교통이 엉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곳은 아직 안 본 겁니다. 놀랍게도 방글라데시의 도로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교통체증이 얼마나 양반인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차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방통행 도로에서도 자기 편한 쪽으로 그냥 가버리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가 거의 안 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운전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감각이 없으면 이 도로에서는 버티기 힘들고 차선이나 표시선 따위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제일 고생하는 건 바로 버스 회사들입니다. 새 버스나 상태 좋은 중고차는 아예 사지도 않는데요. 그 이유가 30일 안에 다 망가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외국에서 폐차 직전 버스를 경매로 사와서 대충 손봐서 바로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깜빡이 안 켜는 동네 운전자 때문에 화가 날 때는 방글라데시를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천국입니다. 애플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특수 가방을 메고 거리를 걸어다니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알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말을 거는 직업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길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사진 찍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 가방 뒤쪽에는 맵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명을 붙잡고 인터뷰하는데 성공했는데요. 그는 자신을 걷는 오퍼레이터라고 소개하며 한 잡지에 소개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시급이 무려 4만 원이라는 점인데요. 단순히 가방을 메고 걸어다니기만 해도 이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 알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명 소리와 함께 남자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종아리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식 마사지는 몸을 완전히 고정한 뒤 강하게 눌러주기 때문에 처음 받는 사람은 누구나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남자들이 유독 더 힘들어할까요? 바로 종아리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자극에 매우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성은 근육량이 많아서 자극을 더욱 강하게 느끼기 쉬운데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종아리가 피로하면 다리 전체가 쉽게 당기기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마사지가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주 풀어주면 다리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종아리 마사지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엄청난 굉음을 만들어내는 이 기계는 무엇일까요? 보기엔 단순한 파이프 같지만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장치는 압축된 공기를 강력하게 발사해서 도넛 모양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놀랍게도 이 보이지 않는 바람 덩어리는 시속 300km의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면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쓰러뜨립니다. 인형은 물론이고 더 무거운 물체도 순식간에 넘어뜨리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공기 대포의 진짜 놀라운 점은 날씨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강력한 공기 압력이 구름에 영향을 줘서 우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리학과 유체역학의 복잡한 원리가 숨어있는 과학의 결정체인데요. 보이지 않는 공기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남자는 매일 숲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망치질을 합니다. 오래된 나무와 돌로 만든 기구로 운동하기 때문인데요. 장비가 너무 거칠고 무겁게 만들어져서 실제 중량은 2배는 더 무겁게 느껴지고 무게추 대신 바위 덩어리와 타이어로 운동을 하다 보니 개인 기록을 숫자로는 남길 수 없지만 대신 강해지는 건 확실합니다. 어깨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체스트 프레스 머신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에비 슬라이드도 있는데요. 심지어 저 세상까지 밀어버릴 듯한 프로울러 푸시도 있다고 하네요. 왜 흑인들의 머리카락은 이렇게 강하게 곱슬거릴까요? 보기에는 짧아 보이지만 빗질을 하면 생각보다 길게 늘어납니다. 사실 이런 강한 곱슬머리는 아프리카의 뜨거운 햇볕에서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머리를 스트레이트 고데기로 펴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고데기로는 어렵지만 전용 고데기를 사용해 여러 번 꼼꼼하게 펴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오히려 개성 있는 곱슬머리 스타일을 그대로 즐기거나 짧게 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왜 이 청바지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걸까요? 여성의 손에 들려도 전혀 구부러지지 않고 바닥에 세워두면 저절로 서 있을 정도라 입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 청바지는 미국 텍사스의 카우보이들이 전통적으로 입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전분과 물을 섞어 청바지에 뿌리고 강하게 다림질하는 스타칭이라는 공정이 들어가는데요. 원래는 옷감을 단단하게 만들고 쉽게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카우보이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고 지금은 이 빳빳한 청바지가 카우보이의 단정함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놀랍게도 고객을 위해 매일같이 미끄럼틀에서 연습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의 직업은 바로 커플 영상 전문 촬영가인데요. 커플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하기 위해 자신도 함께 미끄럼틀을 타면서 영상을 찍어줍니다. 놀라운 건 마치 물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지면서도 흔들림 없는 완벽한 영상을 촬영해낸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여달라고 아우성치지만 사실 이 영상에서 가장 놀라운 건 커플의 미끄럼틀이 아니라 함께 미끄러지며 촬영하는 이 가이드의 전문성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연습해서 완성한 이 기술 덕분에 커플들은 일생일대의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얼굴 가득 자란 수염은 절대 합성이 아니라 실제 모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면도기로 직접 면도하는 장면까지 보여주며 진짜임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유전병이나 털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병이 아니냐고 궁금해했지만 사실은 단지 특별한 스프레이를 뿌려 털을 드러나게 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백인은 모발색이 연해서 잘 안 보일 뿐 생각보다 털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요. 피부에 이 마법 같은 스프레이를 뿌리면 평소에 숨겨져 있던 털들이 순식간에 드러나면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면도 크림처럼 털에 직접 발라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왜 흑인들의 머리카락은 이렇게 강하게 곱슬거릴까요? 보기에는 짧아 보이지만 빗질을 하면 생각보다 길게 늘어납니다. 사실 이런 강한 곱슬머리는 아프리카의 뜨거운 햇볕에서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머리를 스트레이트 고데기로 펴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고데기로는 어렵지만 전용 고데기를 사용해 여러 번 꼼꼼하게 펴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오히려 개성 있는 곱슬머리 스타일을 그대로 즐기거나 짧게 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막대를 꽂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놀랍게도 순식간에 통과해버리는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장난감이라 불리는 매직검인데요. 눈 깜빡이는 0.1초 사이에 막대가 완전히 통과해버립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장난감은 20년 전에 출시되어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전설적인 인기 상품이라고 합니다. 막대에는 어떤 특별한 장치도 없고 0.1배속으로 천천히 봐도 마치 마법처럼 사라지는 신비로운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불가사의한 현상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 비밀은 바로 초고속 역회전 기술에 있었습니다. 막대를 조심스럽게 꽂아보면 내부에서 엄청난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격은 약 10,000원 정도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어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자 썩은 나무 속에서 젤리 같은 것을 꺼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민물장어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것은 바다의 흰개미라고 불리는 쉬법입니다. 벌레처럼 보이지만 조개류의 한 종류로 바닷속 나무를 파고 들어가며 살아가는데요. 나무 속 셀룰로스를 분해해 먹고 자라는데 이 과정에서 나무 안에는 길고 미로 같은 통로가 생깁니다. 쉬범의 몸은 반투명하고 부드러워 마치 젤리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남아와 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을 귀한 별미로 여깁니다. 필리핀에서는 타밀록이라 불리며 신선한 라임즙에 찍어 먹기도 하고 아마존에서는 투루라 부르며 조리해서 먹는데요. 보기엔 조금 낯설지만 현지에서는 바다에서 나는 특별한 선물로 여겨진다고 하네요. 전설의 샤프가 드디어 완전체로 진화했는데요. 쿠루토가 샤프는 2008년 출시 직후 샤프계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글을 쓸 때 샤프심이 스스로 회전하며 항상 일정하고 깔끔한 선을 그려주는데요. 다음으로 등장한 쿠루토가 어드밴스는 기어 회전 속도를 2배로 높여 선의 균일함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 버전은 금속 부품을 채택해 무게중심을 낮춘 업그레이드형 어드밴스였죠. 쿠루토가 메탈은 알루미늄 황동구리 소재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움에 정점을 찍었는데요. 그리고 세계 최초 기술을 담은 쿠루토가 다이브가 탄생했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쓰는 동안 심을 깎고 자동으로 배출해주는 샤프인데요. 캡을 열자마자 심이 나와 쓰는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덕분에 이제 샤프를 따로 눌러줄 필요가 없는데요. 과연 이걸 뛰어넘는 샤프가 나올까요? 중국에서는 선드라이 토마토를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먼저 기계로 토마토를 대량 수확해 커다란 트럭에 실어 나르는데요. 토마토를 거대한 세척 탱크에 붓고 흙과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깨끗해진 토마토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가 작업자들이 덜 익었거나 상처난 것들을 골라냅니다. 그 다음 대형 건조장으로 이동하는데요.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바닥이나 높이 설치된 선반에 가지런히 펼쳐 햇볕을 받게 합니다. 자른 단면에 얇게 소금을 뿌려 색을 지키고 풍미를 살리며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강한 햇볕 아래서 4에서 6일이 지나면 토마토가 꼭 익은 딸기처럼 쪼글쪼글해집니다. 완전히 말라진 토마토는 다시 모아 포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토마토는 샐러드나 파스타 등 여러 요리에 들어가 감칠맛을 더해준다고 하네요. 이 남성이 들고 있는 건 단순한 줄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완벽한 사냥 도구죠. 볼라스라고 불리는 이 도구는 두세 개의 무게추를 튼튼한 줄로 연결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놀랍게도 휴대하기도 편하고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머리 위로 빙글빙글 돌려서 던지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냥감의 다리에 달라붙으면서 순식간에 꽁꽁 감아버립니다. 결국 사냥감은 꼼짝도 못하게 되고 쉽게 잡을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옛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완벽한 사냥 기술입니다. 현대의 어떤 첨단 장비보다도 효과적이었던 볼라스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전통 사냥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